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너무 황당하고 믿기지 않는 일을 겪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아직도 심장이 떨리고 아내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쌍둥이라 연애할 때도 저를 자주 놀리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놀리는 정도가 아니라 있어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 아내와 처제는 1분 차이의 쌍둥이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누가 제 아내고 누가 처제인지 절대 구별 못할 정도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둘 다 체형도 비슷하고 키도 똑같고 쌍둥이여서 그런지 취향도 비슷해서 평소에 하고 다니는 헤어스타일도 똑같고 안 그래도 쌍둥이라 똑같이 생겼는데 화장법도 똑같이 해놓으니 동일 인물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연애 시절에도 아내와 처제가 장난을 많이 쳤는데 그때마다 매번 속았어요.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저를 보고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길래 뛰어가서 안았는데 오빠 왔어? 아내와 다른 목소리에 깜짝 놀랐고 제 아내는 저 멀리서 그 모습을 웃으며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모든 게 똑같은 둘이 하나 다른 게 있다면 목소리였거든요. 그나마 목소리가 둘이 조금 달라서 구분할 수 있었어요. 아무튼 처제와 제 아내 둘 다 엄청 미인형이라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아내도 미인인데 처제까지 똑같은 미인이라서 좋겠다면서요. 그런데 사실 처제가 이쁜 게 제 입장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괜히 둘이 같이 있을 때 헷갈리기만 하지. 저희는 결혼하고 나서도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처제가 우리 신혼집에 자주 놀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저번 주 금요일에 월차 내고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셋이 간만에 같이 PC 게임도 하고 놀았습니다. 처제랑 셋이서 게임을 자주 해서 방 하나는 PC 세대를 넣어 PC방처럼 꾸며놨거든요. 와이프와 저도 주말에 쉬었기 때문에 셋이서 작정하고 3시간 정도 게임을 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술을 진탕 마셨습니다. 회와 소주로 시작한 술판은 안주와 술이 모자라서 치킨도 시키고 편의점 냉동식품까지 먹으면서 새벽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예 작정하고 시작한 술판이었기 때문에 끝을 보일 생각을 안 했고 저는 두 여자 사이에서 점점 술에 취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처제는 누가 쌍둥이 아니랄까봐 주량도 엄청난 것까지 똑같았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항상 술을 마시면 제가 먼저 만취 상태였고 아내와 처제 셋이서 함께 술을 마시는 날에는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마시자고 애원해도 두 여자는 진짜 마지막이라면서 소주를 또 한 병씩 냉장고에서 꺼내왔고 중간중간 희미해져가는 정신줄을 간신히 붙잡으며 그날은 그래도 제가 꽤 오래 버텼습니다. 처제는 요즘 썸 타던 남자랑 잘 안 돼서 속상하다고 그날따라 술을 더 마시더라고요.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 결혼하고 남자친구 다 있는데 처제는 오래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솔로로 지낸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너무 외로워 죽겠다며 남자라도 소개시켜 달라고 징징거리더라고요. 아니 형부, 혼자 외로이 늙어가는 이 처제가 불쌍하지도 않아? 남자 좀 소개시켜 줘봐. 처제가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주변에 남자도 많잖아. 이제 결혼 생각해야 되는데 괜찮은 남자가 없으니까 그렇지. 나도 형부처럼 좀 착하고 가정적인 남자 만나고 싶다고. 나 같은 남자가 드물긴 하지. 초저녁부터 시작된 술자리는 새벽 3시가 넘는 시간까지 이어졌고 결국에 저를 포함해서 두 여자 모두
술에 취해서 비틀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어찌저찌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아내에 이어서 처제도 옆으로 쓰러져 누웠고 저는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토를 하고 싶었지만 나오지 않아서 바깥바람이라도 쐬고 와야겠다 생각이 들어 밖으로 나가 담배 한 대 피우고 10분 정도 바람을 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비틀대며 들어왔는데 거실에서 누워있던 두 사람이었는데 아내는 안방 침대 위에서 잠들어 있었고 처제는 거실 소파 위에서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술병과 먹던 음식들도 그대로 있고 다들 취해서 힘드니 그냥 내일 치워야겠다 생각을 했고 저도 너무 피곤하고 제정신이 아니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근데 남자라는 동물은 아무리 술에 취하고 힘들어도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면 어쩔 수 없이 몸이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옆으로 누워 곤히 자고 있는 아내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내에게 키스를 했어요. 그러고는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터져나오는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아니라 처제였습니다. 처제는 많이 취했는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고 저는 너무 놀라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불까지를 챙겨 옷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이 확 깨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발 만취 상태인 처제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잠이 들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거실은 깔끔히 치워져 있었고 아내가 해장국을 끓여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일어났어? 가서 혜진이도 좀 깨워. 어? 처제? 응, 알겠어. 자고 있는 처제를 깨우라는 아내의 말에 저는 괜히 긴장을 했습니다. 처제, 아침 먹어. 알겠어요. 나갈게. 식탁에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처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머리 아파. 어제 진짜 너무 많이 마셨나봐. 나 왜 안방에서 자고 있지? 그러게, 나도 거실에서 잠들고 네 형부는 옷방에서 잠들었더라. 우리 다 제정신이 아니었나봐. 나도 취해가지고 옷방에서 잠들었더라고. 우리 이제 진짜 적당히 마셔야겠다. 머리가 너무 아파. 역시 언니 해장국은 속 푸는 데는 진짜 최고다. 아내도 그렇고 처제도 그렇고 필름이 끊겨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너무 좋았던 밤이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드는 제가 정말 나쁜 놈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평생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한 채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처제의 얼굴을 볼 때마다 혼자서 죄책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처제가 정말 기억을 못하는 게 맞는 거겠죠? 괜히 처제도 이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봤자 좋을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아무 말을 안 하는 건가? 생각도 들더라고요. 분명 그날 제가 뒤에서 안아 뜨거운 밤을 보냈을 때 처제도 분명 즐기며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내라고 생각한 게 컸었고요. 정말 처제가 필름이 끊긴 건지 끊긴 척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처제를 대할 때도 전처럼 마냥 편하게 대하는 게 불편하더라고요. 혹시나 기억을 하고 있다면 제가 전처럼 대하는 게 처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그렇다면 처제가 먼저 저와 거리를 두려고 하겠죠.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근무가 끝나면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헬스장에서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퇴근을 하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쁘고 착한 여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헬스장에 있는 어르신 분들께도 엄청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고 친절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심쿵했습니다. 가슴속으로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녀에게 다가가서 은근슬쩍 말을 걸고 조금씩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그녀와 대화도 많이 하고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와 또 한참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 트레이너가 그녀에게 오더니 굉장히 친한 척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이 굉장히 친해 보였습니다. 역시 예쁜 여자를 보면 남자들은 다들 가만히 있지 않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런 것처럼 다들 예쁜 그녀와 한마디라도 해보려 안달이 나겠죠. 저랑 대화를 하고 있던 그녀는 남자 트레이너가 오자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녀는 남자 트레이너한테 마사지를 받으러 가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엄청 놀랐습니다. 혹시 마사지 받으러 가자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건가? 생각하면서 속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날 저는 또 헬스장을 가서 남자 트레이너한테 자세 좀 한번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자 트레이너를 떠봤습니다. 어제 수영 씨랑 무슨 대화 하신 거예요? 마사지 얘기 나오던데. 마사지 잘하는 곳 있으면 저도 소개 좀 시켜줘요. 아, 그거요? 마사지가 그 마사지가 아니에요. 마사지 하러 가자는 건 운동 끝나고 모텔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 수영 씨랑 잤거든요. 저는 남자 트레이너한테 얘기를 듣고서 너무 충격이어서 이제 그녀와 거리를 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봐왔던 착했던 그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그녀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마사지 하러 가자고 하던 그녀의 모습은 굉장히 들떠 보이고 늘상 있던 일처럼 자연스러웠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을 조금씩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헬스장에 가서 그녀를 마주쳐도 모르는 척 지나가고 피했습니다. 그녀도 제가 피하는 걸 느꼈는지 4일쯤 지났을 때 저녁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녀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저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준 오빠, 혹시 여자친구 생겼어? 아니.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나 피하는 것 같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내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녀는 내일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퇴근 후 그녀와 만나기로 했던 장소로 갔습니다. 그녀는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오빠 왔어? 응, 먼저 와 있었네. 일찍 끝나서 기다렸지. 우리 카페 갈까? 아니, 그냥 차에 타. 그냥 둘이 조용히 얘기하고 싶어. 저는 둘이 차 안에서 조용히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녀를 차에 태웠고 가까운 공원에 주차를 하고 그녀와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 요즘 연락도 안 하고 헬스장에서 만나도 모르는 척하고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오빠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냥 솔직하게 말해줘. 그녀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해서 저는 거짓없이 들었던 말을 해줬습니다. 솔직히 나는 너랑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남자 트레이너랑 너랑 대화하는 거 다 들었어. 너가 마사지 하러 가자고 얘기했잖아.
내가 혹시나 싶어서 그 트레이너한테 마사지 잘하는 곳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그러더라. 마사지가 그게 아니라고. 모텔 가서 하자는 거였다고. 그러면서 너랑 잤다고 하는데 너한테 실망하기도 했고 그놈이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기분이 별로고 화가 나서 그냥 여기서 너랑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얘기를 듣고 표정이 안 좋아졌지만 화를 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 오해라고 하더군요. 진짜 마사지 잘하는 곳 있다고 전부터 얘기해서 오늘 마사지 하러 가자고 얘기했던 거야. 오빠랑 내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괜히 오빠한테 헛소리 했나 보네. 오빠 나 못 믿어? 저는 그녀와 계속 대화를 했고 한번 그녀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와 그렇게 몇 번 만남을 갖고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연인으로 발전해서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여자친구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평일에 휴무일 때는 아침에 커피를 사서 회사까지 태워주고 여친이 퇴근할 때 여친이 우산이 없을 때면 저는 우산을 챙겨 차를 타고 여친 회사 앞으로 가서 기다렸다가 여친이 나오면 우산을 씌워주고 차를 태워 집까지 데려다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여친이 아는 오빠들이랑 2박 3일로 여행을 갔다 온다고 말하길래 저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여친이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오빠, 나 못 믿는 거야? 어차피 그 오빠들 다 유부남인데 내가 유부남들이랑 뭔 일 날까봐?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일 생길 일 없으니까 뭐라고 하지 마. 알아서 갔다 올 테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사랑하는 여자가 얼굴도 본 적 없는 남자들이랑 2박 3일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누가 잘 다녀오라고 하겠어요. 연애 초부터 주변에 남자들 많은 게 싫다고 조심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는데 다 친한 오빠들인데 어떻게 그러냐며 오빠가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트하다 보면 스마트워치에 카톡 내용이 살짝 보여서 잠깐 봤는데 보고 싶다는 문자가 오는 거예요. 조금 화가 나긴 했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커피를 한잔 하는데 여친이 웃으면서 아는 오빠가 엄마랑 싸우고 가출해서 모텔 갈 사람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친이 친한 사람들이랑 몇 개 단톡방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여친 한 명만 여자고 다들 남자였습니다. 저는 여친이랑 스킨십은 키스랑 손잡는 것 뿐이었는데 저도 쉽게 모텔 가자고 말을 못했는데 다른 녀석이 내 여자한테 그렇게 말하니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여친을 집에 데려다 주느라 여친 집 앞에서 차를 세우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까 단톡방에 있는 그 오빠라는 사람한테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9시 넘은 늦은 시간에 전화를 했는데 또 여친이 너무 애교 있는 목소리로 응 오빠 하면서 받아서 뚜껑이 제대로 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서 화를 식혔습니다. 오빠 미안한데 아까 그 오빠 기분이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위로해주기로 했는데 갔다 와야겠다. 오빠 집에 조심히 가. 저는 오늘만큼은 그냥 집으로 들어갔으면 했습니다. 아까 톡을 보니 모텔 이야기도 나오던데 순순히 보내주는 정신 나간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 오빠라는 인간은 전화로 택시 타고 지금 집 앞에 왔다고 빨리 나오라고 하는데 여친은 문을 열고 웃으면서 조심히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연애를 몇 번 못하긴 했지만 남녀 사이에 모텔이란 단어를 그렇게 쉽게 꺼낼 수 있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갔다가 걱정이 돼서 여친 집 근처로 가서 여친이 언제 들어오는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친은 연락 2번 온 게 끝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걱정 안 되는 게 더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내 여친이 다른 남자들이랑 모텔에 있는데 그놈들이 어떤 나쁜 짓이라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여자 한 명도 못 지키는 게 무슨 남자겠습니까? 2시가 넘어서 여친이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저는 그 오빠라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아마 앞에서 마주쳤으면 싸움이 났을 겁니다.
저는 여친이 집에 온 걸 확인하고 돌아가려고 차를 후진하는데 여친이 제 차를 봤습니다. 여친이 화를 엄청 내더라고요. 저는 여친한테 뭐라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먼저 톡도 해보고 연락도 해봤는데 계속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문자도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전화를 하니 받더라고요. 저는 혹시 제 번호를 차단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친구랑 통화 중이었어. 그리고 오빠, 어제 나 의심해서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뭐가 그렇게 의심이 돼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 늦은 시간에 남의 집 앞에서 몰래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나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 되게 별로야. 나 혼자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미안해. 나는 그냥 네가 너무 걱정돼서 우리 이러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자. 아니, 됐어. 일단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저는 여친이랑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제가 실수했구나 느껴졌어요. 그래서 먼저 사과하기로 하고 며칠 동안 직접 손편지를 써서 꽃과 함께 여친한테 사과를 하려고 갔습니다. 여친은 손 아프게 뭐하러 이런 걸 쓰냐면서 읽어보지도 않더라고요. 여친이랑 그래도 조금 대화를 나누고 화가 풀어진 것 같아서 다행이다 했는데 다음 날에도 연락도 없고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잠이 들고 새벽에 잠깐 깨서 핸드폰을 봤는데 여친한테 헤어지자고 톡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했어요. 우리 얘기하고 기분 좋게 화해하지 않았냐고 하니 미안하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알겠다고 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자마자 전 여친은 남자들이랑 어울려 다녔고 헬스장에서도 몇 번 마주쳤는데 제가 의자에 앉아서 잠깐 통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 앉더니 저를 약올리듯이 오빠 하며 애교 섞인 콧소리를 내며 통화를 하더라고요. 헬스장에 둘의 관계를 알고 있는 누나는 여자가 완전 철판이네, 남자들한테 친한 사이라고 하면서 엄청 안겨대던데 저런 여자랑 더 이상 안 엮이고 여기서 끝낸 게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헬스장에 부모님도 같이 다니는데도 저러고 다니는 거 보면 말 다 한 거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미련이 조금 있었지만 이제는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남자들이랑 모텔 가서 그러는 걸 좋아하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남자에 환장한 거죠. 이제는 얼굴도 몸매도 다 필요 없고 주변에 남자도 없고 저를 진짜 사랑해주고 믿어주면서 함께할 여자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